네, 저희는 페이지 90페이지에 있는 여기 뭐지? 정복 공사 언더바 문제 3번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함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있는 여기 순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순위 있는 거 여기. 이 순위가 어떤 거 할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순위 보니까 성수기 요금의 내림차 순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랭크 EQ 함수로 순위를 구해 주는데 뒤에다가 위까지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랭크 EQ 함수 볼까요? 여기 있는 성수기 요금에 따라서 이렇게 1위에서부터 8위까지 표시하기 하는데 랭크 EQ 함수 살펴보자면은 계속 보고 있죠. 저희 이 목록 범위에서 이 순위를 구하는 순위가 내림차순 할 건지 오름차순 할 건지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따지자면은 여기 F5셀에 있는 이 성수요금 이 첫 번째가 전체 범위에서 성수기 요금의 전체 범위에서 어떻게 내림차순 순위로 내림차순 순위면 0이죠. 내림차순 순위로 해가지고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해서 위까지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 연결 연산자 해주고 거기에다가 문자로 위 이렇게 더 추가로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I5셀에서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랭크 EQ 함수 불러와 줄게요. RAN 키 하고 랭크 EQ 함수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성수기 요금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니까 성수기 요금이 있는 F5셀을 선택해 주고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성수기 요금의 전체 범위에서 얘가 몇 순위 할 거니까 성수기 요금의 범위 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성수기 요금이 이름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그 절대값 그런 거 해주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리고 쉼표 눌러주고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이 되도록 내림차순 해줄게요. 그리고 가로 닫고 해주고 위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 연결 연산자 해주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열어준 다음에 한글로 위라고 적어주고 큰 따옴표로 닫아준 다음 엔터 눌러서 순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성수기 요금의 첫 번째인 F5셀은 1위로 되어지게 나오네요. 네, 채우기 핸들 이용해 가지고 쭉 밑으로 수식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 이렇게 순위를 구해 주었습니다. 잘 구해 주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제5셀에 있는 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구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뭐 여기 특급, 고급, 기본 이렇게 구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choos와 write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한번 살펴보자면은 관리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 마지막 숫자인 거죠. 숫자인데 여기가 사실은 문자 텍스트로 반환하는 그런 거라서 어쨌든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글자가 1이면은 특급하고 2이면은 고급이 나오고 뭐 3이면 기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요 조건으로 해가지고 2% 따졌을 때는 2% 했을 때는 1이면 여기가 1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추주를 사용하라고 해요. 그럼 추주는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마지막 글자 같은 경우에는 right로 해서 찾으면 되고 1인지 2인지 3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주로 하면 됩니다. 자, 추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마지막 글자 이거 right 먼저 한번 볼까요? right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문자열에 따라서 몇 번 뒤에 오른쪽에서 몇 글자 가져오는지 하는 부분이니까 관리 코드에 있는 이 셀이 한 글자만 가져오겠다. 여기 셀에서 한 글자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1이라는 텍스트를 반환해 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마지막 글자가 1인 거, 2인 거, 3일 때 추주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는 추주 한번 보자면은 추주는 여기에 인덱스 넘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숫자 값이 들어와요. 이 숫자 값에 따라서 1이면 값 1을 실행하고요. 2이면 값 2를 실행하고 3이면 값 3을 실행하고 4이면 값 4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뭐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값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에 따라서 여기 값이 여기 숫자가 5라면 여기에 값에 5번째 있는 거를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가지고 와서 골라와 가지고 와서 예, 거기 있는 거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 있는 가져와서 반환해 주는 거예요. 얘는 숫자에 따라서 값을 골라 가지고 오는 추주 함수예요. 추주는 골라 가지고 오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3이었다. 그러면 3에 해당되는 값을 골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 네, 골라 가지고 와서 표시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추주는 여기 있는 인덱스 넘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숫자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죠. 여기 있는 요 숫자는 라이트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에 있는 거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라이트로 해가지고 1, 2, 3이라고 오겠죠. 여기에 올 거고 여기 1이면은 이제 특급을 적어주고 2이면 고급 적어주고 3이면 기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숫자 값에 따라서 1, 이 숫자 값에 따라서 2 있는 거 가지고 오고 숫자 값 3이면은 3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오는 추주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먼저 라이트로 해가지고 관리 코드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네, J5셀 선택해주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고 라이트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 함수에서는 첫 번째 인수가 텍스트예요. 네, 관리 코드를 필요로 하는 여기 텍스트 B5셀 선택해 주고요. 쉼표 눌러서 우리는 마지막에 글자 한 글자만 가져올 거니까 숫자 1 적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마지막 글자 가져오게 되죠. 우리 이거 다 같이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 쭉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결과의 값이 1, 2, 1, 2, 1, 2, 3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숫자 값에 따라서 이제 추주함수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J5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라이트 앞에 추주 불러오도록 할게요. CHO 네, 추주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는 네, 추주함수입니다. 추주함수에서는 첫 번째는 인덱스 넘 여기에서 관리 코드의 마지막 있는 요 숫자를 그대로 인수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쉼표 눌러주고요. 그리고는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 필요하죠. 1일 때는 뭐였어요? 특급이었죠. 네, 큰 따옴표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특급 해줄게요.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제가 항상 그냥 수식을 계속 쭉 원래는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추주 함수에서는 여기 있는 fx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fx를 통해서 함수 인수 대화 상자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불러오면은 추주라고 해가지고 추주 함수 인수 함수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특급이라고 적었죠. 저희는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값이 2일 때 골라 가지고 와야 되는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우리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다가는 고급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고급 적을 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고급이라고 입력하고요.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네, 탭키 누르면은 이렇게 알아서 여기에 그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기본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는 그냥 여기다가 탭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겨져요. 그래서 저는 튜즈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인수 대화상자를 이용하면 이런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겨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쉽더라고요. 입력하시기. 뭔가 입력할 때 가장 쉬워서 이 튜즈만 여기서 이걸 사용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 완성까지 다 시켜줍니다. 가로까지 다 닫아주고 다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1일 때 여기 있는 마지막 글자가 1일 때 특급을 골라가지고 와서 표현을 해주죠. 반환해주기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다면은 제5셀의 채우기 핸들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수식 복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일 때 고급 나오고 3일 때 기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추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첫 번째 인수가 어떤 숫자에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숫자로 와야 돼요. 1, 2, 3 숫자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에 따라서 1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값을 골라가지고 가져와서 반환해주는 그런 추주 함수가 되겠습니다. 잘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볼까요? 호텔의 객실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텔의 객실수를 평균을 구하는 거 봤더니 호텔만 찾아서요. 네, 호텔에 몇 개냐? 호텔에 대한 객실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균은 D 에버리지로 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림에서 정수로 구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 예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죠. 소수점짜리는 다 버리고 이게 4452이 아니라 지금 내림하라고 했으니까 내림에서 다 버리고 정수로만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내림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호텔만 해가지고 객실수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거 D 에버리지로 구하면 되겠죠. 네, 호텔의 객실수는 다 합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걸 3개니까 나눠서 평균을 구하니까 이런 숫자 나오는데 이거는 D 에버리지로 구하면 되고 여기 있는 거는 D 에버리지로 구하면 되고 내림에서 정수로 표현하는 거는 라운드 다운으로 하면 되겠다.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D 에버리지 구하고 내림하는 거 라운드 다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D 에버리지 한번 볼까요? 전체 범위, 전체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는 평균을 구할 필드명을 선택해 주고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호텔인 거죠. 호텔에 대한 객실수 평균이니까 구분이 호텔인 조건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은 호텔에 맞는 그런 호텔에 대한 객실수의 평균을 구해주겠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림차순으로도 하라고 하니까 내림차순 보자면 내림차순에 해당되는 라운드 다운은 이렇게 되겠죠. 내림할 수에서요. 내림할 자릿수에 맞게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자, 내림할 수는 우리가 평균으로 뭘로요? D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호텔의 객실수의 평균을 이렇게 구한 이 수에 따라서 자릿수 정해주면 되죠. 자릿수는 정수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수의 뜻은 여기에 이 0은 0이라는 정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음의 정수, 여기는 양의 정수. 그러니까 여기는 0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죠. 0의 자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릿수 이거 전에 보셨다시피 라운드 함수,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다 똑같아요. 이 자릿수 전부 다 똑같아서 0은 정수인 0의 자릿수 하기 위한 이 0 그대로 여기다가 들어오면 되겠죠. 정수 0 자리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13셀을 선택해주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고요. 네, 우리 먼저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D 에버리지로 해요. D 하고 D 에버리지로 함수 불러와 주고요. 그리고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입니다. 필드명을 포함한 B4에서부터 해가지고 H12 영역까지 범위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근데 어떤 분은 저 여기서 구분부터 필요한데 구분에서부터 그냥 나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실무에서 사용했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전체 범위를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도 실무하실 때도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범위 선택을 넓게 해주신 다음에요. 쉼표 누르고 우리는 평균 구할 필드의 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여기 9번이 호텔인 객실수의 평균 구할 거니까 객실수가 있는 이 4셀을 참조해 주고요. 쉼표 눌러서 크리테리아 이것도 자꾸 보시면은 눈에 들어와요. 크리테리아 이제 조건인 거죠. 어떤 조건이요? 9번이 호텔인 조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영역을 이 조건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건 영역 선택해 주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런 수치가 만들 수 있죠. 네, 이렇게 소수점짜리까지 나오는 여기에서 다시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셀이 이 13셀을 선택해 주고 이거를 정수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D 에버리지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함수 불러와 줄게요. 네, 정수로 내림하라고 했으니까 내림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 불러와 주고 뒤에다가 클릭해서요. 쉼표 눌러주고 여기는 넘은 D 에버리지에서 평균 구한 요 수치에서 그 다음에 넘 디지트 자릿수 구해주면 되죠. 정수로 구할 거니까 숫자 0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면 정수로 내림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림하는 함수까지 이렇게 다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펜션의 성수기 요금 평균 구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펜션의 성수기 요금이 뭘까요? 여기 펜션이 2개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수기 요금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함수가 SUMIF하고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SUM 같은 경우에는 SUM 합계잖아요. 합계. 근데 뒤에다가 if 들어있어요.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고 COUNTIF는 COUNT 같은 경우에는 개수 구하는 건데 뒤에 if가 있으니까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계를 구해서 여기다가 개수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합계는 SUMIF로 개수는 COUNTIF로 해서 구하면 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수치를 얻으면 되는 요 평균 구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SUMIF 보자면 SUMIF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가 우리가 이게 구할 게 펜션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조건 범위가 이렇게
구분에 대한 범위에서 펜션에 대한 조건 적어주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여기 있죠. 성수기 요금에 대한 합계 구할 거니까 여기 성수기 요금 합계 범위 지정해 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 행 있죠. 행에 대해서 그 같은 행에 가가지고 요거에 대한 합계를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합계 구했으니까 이제 개수도 한번 볼까요?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구하는 거. 그래서 조건 범위는 마찬가지 범위를 어떤 걸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셀의 개수를 구할 게 펜션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펜션에 있는 그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조건은 펜션인 거에 대한 요런 조건 적어주면 펜션 2개다 하고 얘가 알려주겠죠. 2개예요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조합하면 되겠죠. 합계랑 그 다음에 count if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계에서 count if 해가지고 개수 나눠주면 되겠다. 여기에서 합계에서 개수 나눠주면 이렇게 구해주겠다.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합계로 구하고 개수로 나눠주는 거. 이 14셀을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고요. 마찬가지 우리 그냥 쭉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합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sumif 함수 불러와 주고요. range 하랍니다. range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조건의 범위, 우리가 펜션을 찾을 거니까 펜션이 있는 범위가 C5에서부터 C12가 되겠고요. 쉼표 눌러서 크리테리아 조건 구하래요. 크리테리아 조건이 펜션이죠. 한글로 펜션이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문자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를 구해 줘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호텔은 성수기 요금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가 펜션의 성수기 요금이니까 성수기 요금의 합계를 구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합계 이렇게 구해 주게 되겠습니다. 펜션에 대한 합계 구해 주었어요. 잘 구해 주었다면은 다시 한번 더 이 14셀을 선택하고 뒤에다가 이제 count if로 나눠 주도록 할게요. 나누기 연산자 해주고, 그리고는 count if로 해서 count if 함수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count if에서는 첫 번째 인수가 range예요. 범위.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 펜션이 몇 개냐라는 펜션의 범위를 이렇게 펜션이 있는 범위죠. C5에서부터 C12까지 범위 지정해 주고요. 쉼표 누르고 똑같이 펜션이라고 문자로 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가로 닫고 해볼까요? 그러면 펜션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펜션은 2개 있으니까 42만에서 2개로 나눈 결과 21만이 나오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합계해서 나누기 개수 구하는 거. 자, 이렇게 잘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J13셀 한번 보도록 할게요. J13셀에서는 세 번째로 비싼 성수기 요금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거죠. 자, 제가 요거를 따로 안 해도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몇 번째로 비싼 성수기 요금 라지 함수로 구하라고 하죠. 자, 이거는 그냥 직접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J13셀에서 수식 입력줄에 가가지고 등호 입력할게요. 라지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라지 함수에서요. array, 이게 막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array도 있고 range도 있고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범위를 뜻합니다. 범위, 어떤 범위예요? 성수기 요금이잖아요. 성수기 요금이 있는 이 범위에서
이 범위 지정해 주고요. 몇 번째로 비싼 거, 몇 번째로 큰 거, 네, 세 번째로 큰 거 할 거잖아요. 3이라 적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은 이 성수기 요금이 있는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너무너무 쉽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거 예약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는 100%로 해가지고 vlookup 함수, 찾는 함수 가지고 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약률은 똑같죠. H14셀에서 선택한 거를 가지고 관리 코드, 여기 H14가 관리 코드잖아요. 이 관리 코드에 따른 예약률을 가지고 오라 라는 거죠. 예약률 어디요? 여기 있는 예약률 가지고 와라. 찾는 함수 vlookup 또 보자 하면은 계속해서 같이 계속해서 볼게요. 네, 찾는 값이 여기 있는 요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H14셀에서 선택한 여기 있는 찾을 값이 표 범위가 여기 관리 코드, 요 관리 코드가 첫 번째 열이 되도록 범위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범위에서 여기 범위에서 우리가 가져올 여기 있는 예약률은 몇 번째 열에 있나요? 여기에는 총 보니까 7번째 열에 있네요. 7번째 열에 있는 예약률 가져오게 열번호 적어주고 그리고는 이 관리 코드를 내가 선택할 요 찾을 값이 이 관리 코드가 정확히 일치해서 가져오도록 0을 적어주면은 거기 있는 예약률인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겠죠. 네, 요거 찾는 함수 vlookup 함수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J14셀에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할게요. 그리고는 vlookup 함수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자, vlookup value 해가지고 찾을 값을 선택합니다. 네, H14셀에서 선택한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쉼표 눌러서 두 번째가 테이블 어레이예요. 여기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이 되도록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고요. B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영역 선택해 주고 쉼표 눌러서 컬 인덱스 넘버를 적어줍니다. 컬이 열을 뜻해요. 열 번호 적어주기. 우리가 예약률 가져올 거니까 예약률의 범위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 열에 있다. 질이라 적어주고 쉼표 눌러서 우리는 정확히 일치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false를 더블 클릭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은 여기에서 관리 코드에서 지정한 여기서 선택한 예약률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자, 관리 코드에 또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하자면 관리 코드에 가서 한번 선택을 변경 한번 해봐요. 변경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값이 제대로 잘 찾아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관리 코드 다시 첫 번째로 돌려놓을게요. 네, 첫 번째로 돌려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vlookup을 잘 해주셨다면은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해서 성수기 요금의 27만 원 이상인 거를 행 전체에다가 파랗고 굵게 해주세요. 요거 한번 볼게요. 전행 전체에다가 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런 거에서는 여기다가 수식을 적용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뺀 여기서 범위가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겠죠. 네, B5에서부터 J12까지 행 전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는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갈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새 규칙으로 이동했다면 여기서 수식을 사용해 가지고 조건에 나왔어요. 수식을 이용해서 성수기 요금 구하라고 하니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는 다음 수식인 참인 서식 지정에다가 여기다가 셀만 클릭해 놓을게요. 마우스 포인터 여기다가 클릭해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구할 게 성수기 요금에 대한 여기 있는 값이 27만 원 이상이냐라는 거를 지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성수기 요금에 있는 여기 있는 것을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F5셀을 클릭해서 참조해 주면 얘가 알아서 등호해 가지고 절대값으로 F5셀을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할 게 밑으로 해서 계속 비교할 거잖아요. 그러면 밑으로는 여기 있는 행이 5, 6, 7, 8 밑으로 내려가서 비교해 줘야 되니까 절대값으로 만들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4키를 2번 눌러줄게요. F4키 2번 눌러주면은 F열에만 절대값 나오고 5행은 이제 풀어져서 변하게 되는 이런 혼합 참조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성수기 요금이 27만 원 이상이냐, 이상인 무등호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고 27만이라고 적어주면은 여기 있는 수식에 맞는 것만 이제요 차민값에 여기 있는 거 맞는 것만 이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현재는 서식이 없으니까 서식 지정하러 가겠습니다. 서식 단축 클릭하시고 그리고는 글꼴 탭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굵고 파랗게 만들어 줄게요. 굵게 글꼴 스타일을 선택하고 색에 가서 이번에는 표준색에 있는 파란색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파란색 아닌 거죠. 표준색에 있는 파란색 선택해 주고 굵고 파랗게 다 서식을 지정했다면 확인 단추 누를게요. 확인 버튼 누르면은 여기 있는 수식이 참일 때 이런 서식을 적용하겠다라고 했다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우리는 수식이 잘 적용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성수기 요금이 27만 원인 게 이렇게 세 줄로 해가지고 행 전체에 서식이 파랗고 굵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0페이지에 있는 함수 조건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91페이지에 있는 정복 공사 언더바 문제 4번 열어가지고 우리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함수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월 판매금을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월 판매금은 여기에서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으로 계산하고 이거를 올림해서 만원 단위까지 표시하라고 합니다. 올림 함수, 라운드 업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해요. 자,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했더니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올림 함수 라운드 업으로 해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이거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라운드 업. 네, 여기 있는 올림할 수를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자릿수 적어주면 되죠. 자릿수가 만원 단위까지 표현을 하라고 해요. 만원 단위가 공이 몇 개인가요? 그것만 알면 되죠. 만원, 공 몇 개. 거기에 따라서 공이 이렇게 만원이 요거잖아요. 공 몇 개? 공 4개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 공 몇 개냐 따라서 네, 그래서 만원이니까 공 4개 마이너스 4 하시면 되는 그 함수 라운드 업 함수입니다. 얘도 엄청 쉽죠. 여기가 라운드 업이냐 라운드 다운이냐 라운드이냐 근데 뒤에 있는 자릿수는 다 이 공이 몇 개냐 아니면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릿수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얘가 업해 줄 건지 올림해 줄 건지 반올림할 건지 내림할 건지에 대한 여기만 잘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 자릿수 이제 똑같으니까 자릿수 잘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I 5셀 선택해 주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이라고 하죠. 가격 셀 3조해 주고요. 그리고는 곱하기 전월 판매량인 거 요거
셀 참조해주고 그러면 엔터 한번 눌러주면은 이런 금액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근데 10,000원 단위까지 뭐 하라고 해요? 올림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수식 입력했던 여기 앞에다가 라운드 업 함수 불러와 줄게요. ROUND 해주고 라운드 업 보이니까 업 함수 더블 클릭해서 함수 열어줄게요. 자, 그러면 넘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수치를 가지고 뒤에다가 클릭해서 쉼표 눌러주고요. 넘 디지트 네, 자릿수 정해줍니다. 자릿수가 10,000원 단위니까 0 4개니까 -4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업 해줄 거니까. 자, 그리고는 수식을 채우기 핸들러 해가지고 수식 복사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10,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잘 되셨다면은 우리 이제 비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고는 또 뭔지 한번 볼까요? 비고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입고일의 연도가 2020년이면은 신상품하고요. 19년이면은 재고상품, 그 외에는 2월 상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보면은 여기 있는 상품 입고일은 if하고 이열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if, 이열 연도 구하는 함수죠. 연도 이열 함수로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뭐뭐이면 요거 뭐 이거 19년이면은 요거 그 외에는 요거 지금 if로 해가지고 구하려고 했으니까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요? 요런 조건, 요런 조건인 거죠. 조건이 1개, 2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로 했을 때는 논리식이 if가 여기 하나, 2개니까 if도 2번 해서 사용하겠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식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상품 입고일의 연도가 2020년도이냐? 맞다면은 신상품 2020년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if 더 불러와가지고 조건 또 한 번 더 해줘야겠죠. 연도가 2019년도이냐? 해서 맞다면은 이번에는 재고상품 해줄 거고 2020년도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 그 외에 2월 상품을 마지막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연도와 함께 같이 해보면 연도는 구하는 함수 2월 함수잖아요. 2월 함수는 여기에 날짜에 대한 인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날짜 인수가 상품 입고일이 있는 요거 요 셀을 참조해주면 연도만 딱 구해주게 되겠죠. 저희 함수 날짜 구하는 함수가 2월 함수 있다고 그랬고 여기 월 구하는 month 함수가 있고 일을 구하는 day 함수 있어요. 같이 세트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2월 month day 해가지고는 날짜 인수만 잘 적어주면은 연도 월 일 함수 같이 구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가지고 이제 if 함수와 조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 입고일의 연도는 2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수의 연도만 추출해주고 이 연도가 이제는 2020년도이냐 라고 했는데 그거 지금 우리 요거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뭔가 비교하는 것 중에서 저희 right나 left나 이런 함수를 지금 해봤을 때는 right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했어요? 큰 따옴표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교했죠. 그쵸? 예, 왜냐하면 이거는 텍스트 함수니까 이렇게 했는데 2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 하지 않았어요. 그쵸? 얘는 텍스트 함수가 아니라 얘는 숫자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큰 따옴표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텍스트 함수였을 때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텍스트 함수는 right, left 그런 함수 있어요. 나중에는 mid 함수도 배울 건데 다시요. 제가 여기다가 다시 적어볼게요. 텍스트 함수 right, left, mid 함수 있어요. 나중에 mid 함수도 또 배울 거지만 이거는 다
비교할 때 뭘로요? 이걸로 비교해 줘야 된다.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자, 2월 같은 거는 숫자로 반환해 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거 안 쓴다. 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이면은 신상품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조건에 있는 요 값이요. 참이면 신상품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안 맞으면은 그 밑에 뒤에 있는 인수 또 처리하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 조건 한 번 더 물어봐주고, 2019년도이면은 이제 재고상품이라고 적어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또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거 다 해당이 안 되면 2월 상품 여기다가 적어줘서 2월 상품 표시해주기. 자, 이것도 이렇게 신상품, 재고상품, 2월 상품 표시하도록 우리 여기다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월 함수를 해가지고 우리 먼저 연도 구하는 거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셀에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2월 함수 불러와 줄게요. 그리고는 상품 입고일의 셀을 참조해 주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2020이라는 숫자 값을 얻을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수식 복사하면은 이렇게 연도만 반환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다시 제5셀 선택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2월 앞에다가 if 함수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월로 해가지고 상품의 입고일에 연도가 2020년도이냐 해줘야겠죠. 2022냐 라고 하고 쉼표 눌러주고요. value if true에서 여기 있는 로지컬 이 논리식이 참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해요? 신상품이라고 하네요. 그쵸? 신상품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신상품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2020년도가 연도가 2020년도가 아니면은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2% 해가지고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쭉 입력하면은 또 편하신 부분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요 뒤에다가 다시 한 번 더 if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이것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네, 2020년도이니, 가 아니면은 2019년도인가 여기다가 요 조건만 다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는 신상품 대신에 신상품이 아닌 뭐라고 해요? 재고상품이라고 적어주 아닌가요? 재고상품 맞죠? 네, 재고상품이라고 타이핑해 주고요. 2019년도였을 때는 재고상품이라고 표시해 주고, 그리고 이것도 다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마지막에다가 2월 상품이라고 타이핑하고 가로를 여기에 if가 하나 열려 있고 두 개 열려 있으니까 마찬가지 가로를 두 번 닫아 줘야겠죠. 자, 그리고는 엔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2020년도이기 때문에 신상품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제5셀에서 채우기들 이용해가지고 수식 복사 쭉 하도록 할게요. 잘 되셨다면은 이번에는 블랙체리 입고 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체리 여기 입고일도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요, 여기가? 블랙체리에 대한 입고 요일을 구하는 함수예요. 네, 요일 구하는 함수 여기에 choose에서 weekday 함수 이용해 가지고 월요일이라고 여기다가 표시, 월요일,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기다 요일을 표시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일을 weekday하고 choose로 같이 사용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weekday는 뭐고 choose는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이게 숫자 값에 따라서 숫자가 1이냐 2이냐 3에 따라서 값 1을 골라가지고 오고 값 2를 골라가지고 오는 그런 함수인데, 위크데이 한번 보자면은 얘는 날짜를 적어주잖아요. 여기다가 날짜 적어주면 이 날짜에 대해서 요일을 반환해주는 날짜를 가지고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크데이는 여기 이 날짜를요. 날짜에 대한 이 인수를 가지고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 준다고 했어요. 자, 여기다가 잠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1일 때는 1부터 일요일을 1로 해서 숫자로 반환해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반환해 줘요. 만약에 여기 리턴 타입이 여기 있는 유형이 2라고 적어주잖아요. 2라고 적어주면은 월요일을 1로 해서 반환해 줍니다.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월요일을 1로 해서 일요일은 7로 해서 반환해 줘요. 그러니까 요일을 월요일, 수요일 그 요일이 있잖아요. 그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예요. 여기 리턴 타입을 3으로 하면은 월요일은 0으로 해가지고 반환해서 마지막에는 6까지 이렇게 반환해 주는 함수인데, 자, 제가 여기다가 2024년 6월 5일을 반환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짜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유형이 1이에요. 요거였을 때는 얘가 8월 13일은 몇으로 반환해 줄까요? 라는 거죠. 숫자. 여기에 1로 했을 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3을 반환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유형이 내가 2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2로 반환해 주고요. 유형이 3이었다면 1로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너무 친절하게 다 그 뒤에 다 나와 있어요. 1로 하면은 요걸로, 1로 하면은 이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할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는 말아요. 다 거기에 함수를 쓰다 보면은 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만 공략해요. 하나만. 이걸로만 할 건지. 월요일을 내가 1로 할 건지만 정하시거나 아니면은 일요일을 1로 할 건지만 정하시면 돼요. 여기를 1, 2, 3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한 걸로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그래서 여기 있는 위크데이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날짜 인수 그대로 한번 가지고 오고, 아이고, 가지고 오고요. 여기다 리턴 타입을 제가 여기 교재에서는 2로 하래요. 그러니까 2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월요일이 1로 지정해 주는 거. 월요일을 1로 지정하는 리턴 타입을 2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1, 2, 3, 4, 5, 6, 7까지 반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반환해 보니까 숫자가 7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의 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7로 반환했으니까 리턴 타입이 2였을 때 7이 반환됐으니까 요거잖아요. 요일이 일요일이었던 거죠. 요일을 어떻게 해요? 숫자로 반환해주는 위크데이 함수였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추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추주는 숫자 값에 따라서 값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숫자, 첫 번째 인수에 대한 숫자는 여기 상품 입고일에 대한 그 어디요? 위크데이로 해서 숫자로 요일을 반환해 주잖아요. 숫자로 반환해 주잖아요. 요일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보니까 아까 월요일이 1인 요 리턴 타입을 2로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월요일이 여기 원래는 여기 있는 값이 7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월요일이 1이 되도록 월요일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1이 월요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화요일 3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월요일이 1이니까 월요일 적어주고 2면 화요일, 3이면 수요일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일요일이 7이 일요일이 되도록 이렇게 추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리턴 타입에 따라서 여기에 리턴 타입이 아니라 여기 있는 숫자 값이 위크데이에서는 지금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 주니까 이 숫자에 여기 있는 월요일이 1인지
일요일이 1을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리턴 타입을 1로 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가 추주가 1부터 진행이 돼요. 0부터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로 적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니네요. 요거 3 적어주면 안 되네요. 자, 지금 일요일이 1이 되도록 여기 리턴 타입을 1로 하잖아요. 그러면 추주로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게 리턴 타입을 1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일요일을 적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다가 3 적어주면은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리턴 타입이 얘가 보니까 월요일이 0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0은 추주로 해서 추주는 1부터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가 않아요. 1하고 2로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리턴 타입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이 일요일 할 건지 월요일 할 건지 그렇게 적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 13셀을 선택해 주고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위크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기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숫자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위크데이 함수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자, 시리얼 넘버, 날짜, 인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입고일이 있는 이 5셀 참조해 주고요. 쉼표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자, 1 하면은 2 하면은 뭐하고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거는 사실은 요것만 알려드린 거죠. 자, 보면은 숫자가 1인데 일요일을 1부터 해가지고 토요일을 7까지 해서 반환해주고 월요일을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일요일을 7까지 해준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직접 외우지 않아도 요것만 보고도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일요일을 1로 할 건지 월요일을 1로 할 건지만 잘 선택해 주면 되죠.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조금 편해요. 그렇다면은 리턴 타입을 뭘로요? 숫자 2로 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리고는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상품 입고일은 7을 반환해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되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셀 앞에다가 이번에는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같이 표시, 추주를 하는 이유가 저기다가 여기 원래 값이 원래 7로 되어 있잖아요. 7로 하면은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는 저 7이 뭐지 하고 그냥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한글로 요일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추주를 쓴 거죠. 자, 추주 함수 여기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주 함수. 자, 추주 함수 첫 번째 인덱스 넘버예요. 여기는 위크데이가 숫자 7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빈공 뒤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쉼표 눌러볼게요. 자, 여기는 이거는 이제 월요일이 1이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이 추주는 함수인수 대화상자를 통해서 할게요. 조금 더 편하니까. 함수인수 대화상자 fx 통해 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불러가지고요. 그리고는 밸류 첫 번째 있는 셀에다가 클릭하고 여기다가 월요일을 할게요. 네, 우리는 월요일이 1이 되도록 했으니까 여기다가 첫 번째 월요일 적어주고요. 그리고 탭키 눌러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에다 밸류 두 번째는 화요일 적어주고 탭키 눌러줘서 세 번째는 수요일, 네 번째에서는 목요일, 탭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금요일, 탭키 눌러주고 토요일, 탭키 눌러서 마지막에 일요일까지 하고 탭키 한 번 더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일요일까지 다 이렇게 타이핑을 다 해주셨다면은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너무 쉽게 이거를 직접 저희가 다 뭐 했어요? 이런 거 안 해줬죠. 안 해주고 편하게 FX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거를 입력하는 방법 FX 해서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여기 있는 리턴 타입이 월요일이 1이 되도록 했으니까 월화수목금토일 7번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 잘 해주셨다면은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게요. 전월 전체 매출액 단위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월 전체 매출액은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가격과 전월 판매량에 대한 전체 매출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해요. sum product 함수 그럼 뭔지 한번 보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거랑 곱해 가지고 이런 숫자 요거 이렇게 다 곱해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요 다 합계를 구하는 그런 함수예요. 이 sum product가 sum은 합계 구하는 건데 이 범위에서 이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주잖아요. 그럼 이 범위하고 서로 같은 행에 있는 거를 곱해줘요. 같은 행에 있는 거 다 곱해준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합해준다라는 sum produc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수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배열이라고 해가지고 범위만 이렇게 딱 지정해주면 돼요. 한번 볼까요? sum product의 첫 번째 여기 가격의 범위 해주고 전월 판매량 범위 해주고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가격 범위에서 전월 판매량 범위 이렇게 서로 뭐예요? 같은 행에 있는 거 곱하고 더해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수식 입력줄에 동호 입력하시고요. sum product 함수 볼게요. 여기에 요거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함수 열어주도록 할게요. array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가격의 범위 쭉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쉼표 눌러서 전월 판매량에 대한 범위 쭉 지정해 주면은 끝납니다. 네, 그리고 가로 닫아 볼게요. 그러면은 가격의 범위에서 여기 전월 판매량의 범위 서로 같은 행에 있는 거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이런 수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잘 되셨나요? 네, 좋아요. 요거 그래도 많이 어렵지는 않죠. 썸 프로덕트 이해는 쉽죠. 자, 이번에는 최소 전월 판매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소 전월 판매량에 대한 거를 보자면은 이거는 최소 구하는 거 스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판매량에 대한 이름 정의되어 있는 것도 활용하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식 입력줄에 가서요. 동호 입력하고 스몰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스몰 함수 맞죠? 스몰 함수 판매량에 대한 것입니다. 판매량, 원위 판매량이에요. 최소 전월 판매량이죠. 전월 판매량의 범위. 전월 판매량의 범위 쭉 지정하니까 여기에 이름 정의가 판매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최소로 하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array 범위 지정했고요. 뒤에 K번째예요. 쉼표 눌러서 K번째 최소니까 가장 적은 거죠. 가장 적은 거, 첫 번째로 적은 거. 이렇게 해서 가로 닫아주면은 제일 작은, 첫 번째로 작은 값, 전월 판매량 중에서 제일 작은 값 21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 적어주었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에 있는 찾는 함수 재고 수량 어떤 거 찾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보지 않아도 이제 알겠죠.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재고 수량을 찾아가지고 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바로 동호 입력하고요. 보이르컵 함수 열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상품명 H14셀에서 선택한 이 상품에서 쉼표 눌러주고 상품명이 있는 게 첫 번째 열이 되도록 이렇게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C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해주고요. 쉼표 눌러서 컬 인덱스 넘버 뭘 가지고 올 건가요? 재고 수량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재고 수량은 이 테이블에서 내가 범위 지정한 테이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있어요. 그래서 6번째 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하고 쉼표 누르고 우리는 정확히 일치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더블 클릭해서 가로 닫아주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상품명 H14에서 선택한 이거에 대한 재고 수량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겠죠. 잘 되셨다면은 마지막에 있는 여기서 H14셀에서 선택한 것도 다른 상품명으로 한번 변경 한번 해봐요. 그래서 변경했던 거가 잘 가지고 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 놓겠습니다. 잘 하셨다면은 이번엔 마지막에 있는 거 우리 조건부 서식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은 보니까 전월 판매량이 4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파랗고 굵게 또 해달라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행 전체에다가 적용할 거니까요. 행 전체의 범위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이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먼저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 가시면 됩니다. 범위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이동할게요. 그리고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고요. 그리고는 이 수식인 참인 서식 지정에다가 셀 클릭 마우스 포인트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는 우리는 여기에서 전월 판매량에 대한 거 구할 거니까 전월 판매량 셀 선택해 주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행이 자꾸 변해야 되니까 F4키 2번 눌러서 열만 고정시켜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40 이상인 부등호 크거나 같다 하고 40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식 그대로 참일 때 서식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식 클릭하셔가지고요. 글꼴 탭인 거 확인하시고 굵고 파랗게 만들어 줄게요. 굵게 클릭, 색은 파란색으로 선택,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이 수식이 여기 있는 전월 판매량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40 이상인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월 판매량이 40인 것만 행 전체에 파랗고 굵게 만들어 주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91페이지에 대한 함수 풀이를 쭉 해봤습니다.